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램 영어 기출모의고사 1회 고등학교 1학년 2020학년도 3월달 전국연합 모의고사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좀 많이 처참했지? 계속 풀어봐야 돼요. 경험치를 쌓아야 되니까 계속 확인해 보시고 일단 지용이가 혼자 해결하기 힘든 주요 문항들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정답의 근거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거를 계속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인데요. 이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첫 번째, 요 밑줄 친 부분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찾아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밑줄은 아무 데나 긋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고 놓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다시 필자가 어디에선가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 반대말을 하고 있든지. 그래서 재진술이나 아니면 역진술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한국 가다가 보면 밑줄 친 부분하고 같은 의미나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원인을 보고 결과를 추론하거나 아니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선택지를 보면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오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적 추론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즉 지문에 정답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답을 소거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해당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를 풀 때는 밑줄진 부분을 담고 있는 문장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타겟팅을 한 다음에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자, 그럼 8번 문장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ndeed, any attentive listener will admire the fact that you didn't rise to the bait. 자, rise to the bait는, bait가 미끼란 뜻이거든요. 미끼, 낚시할 때 쓰는 미끼. 미끼를 물다란 뜻인데,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attentive, 주의 깊은 이란 뜻이고요. admire, 감탄하다란 뜻입니다. 정말로 어떤 주의 깊은 청자라면, 그러니까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fact, 사실을 감탄할 텐데, 어떤 사실이냐면, 이때 대해서는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감탄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다시 지금 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이야기냐면, 주의 깊은 청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감탄할 거라는 이야기는, 너가 말을 할 때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다시 말해서 당신이 미끼를 덥석 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럼 미끼를 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진술이나 역진술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봅시다. We all know that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자, 여기 temp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성질, 화라는 뜻이에요. 아,
이 녀석 이거 성질 되게 더럽네 할 때 그 성질이야. 그 다음에 자 여기 lust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해 보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성질이라는 것이 많은 논쟁에서 사라지는 가장 먼저 논쟁에서 사라지는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논쟁을 벌이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게 뭐냐 하면 성질머리를 상실한다라는 거지. 자, 이 글의 대상은 뭐예요? 템퍼입니다, 템퍼.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막 말싸움을 하다 보면 꼭 먼저 꼭지 돌아가지고 막 그냥 흥분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 문장. It'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but how do you do it? it 가주어, to say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keep cool이라는 것은 자, 쿨함을 킵하다, 침착함을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말하는 건 쉬워요. 누구라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질문. 여기서 it, 지시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렇지. One should keep cool. 요 말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뭡니까? 그렇지. 자, 질문 나왔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문법이라고 해요. 국어에서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자, 화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얘기하는 거지. 자, 세 번째 문장. The point to remember is that sometimes in arguments,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Get you. 목적어 to be angry. 목적격 보어. 오형식 구조고요. 게시에 뒤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나오는 오형식 구조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이런 뜻이야. 기억해야 될 점은 that 이하인데 때때로 논쟁에서 자, the other person 상대방이지 상대방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이에요.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당신이 화가 나도록 만들려고 상대방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문장. They may be saying things that are intentionally designed to annoy you. 자, 여기서 they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복수 취급한 겁니다. 자, 상대방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것들? 자, intentionally가 무슨 뜻이지? 그렇지, 의도적으로. 당신을 화나게 하도록 설계된 것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깐족깐족 되는 거지, 그지? 음. 어쩔 TV, 저쩔 TV, 킹받쥬, 막 이러면서. 다섯 번째 문장. They know that. 상대방은 알고 있어요. 뭘?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상대방이 당신이 당신의 냉정함을 상실하도록 시키기만 한다면 You wi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어리석게 들리는 말을 당신이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You will simply get angry. 그냥 당신은 화가 나게 될 것이고, and then it'll be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argumen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for you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즉, 당신이 논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다섯 번째 문장. So don't fall for it. fall for 하면 속다란 뜻이에요. 속아 넘어가다. 알겠어? 자, 그러니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 요걸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깐족거리더라도 당신이 반하게 만들려고 노력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냉정함을 상실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러면 so don't fall for it.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 don't lose your cool이 되겠지. 알겠어? 자, 7번 문장. A remark may be made to cause your anger. 어떤 말이 당신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행해질지 모르겠지만, but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 과거 분사입니다. 제기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멋진 대답으로 대응하는 것이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맨 마지막 문장. 정말로 주의 깊은 경청자라면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감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rise to the bait에 대한 재진술에 해당되는 말이 뭐죠? lose your cool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정답률 67%는 정답률을 의미하는 거거든.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도 않고 마냥 쉽지도 않고 딱 중간 난이도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기 rise the bait, 미끼를 물다에 대한 자, 재진술은 lose your cool이 되겠고요. 역진술은 뭐가 되겠습니까? keep cool, 차분함을 유지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lose your cool에 해당되는 거 선택지에서 고르면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지, 3번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21번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잘 확인해 두세요. 자, 그 다음 22번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 자, 22번, 23번, 24번은 중심 내용 직접 파악 유형이거든. 23번은 요지 문제고 24번은 다시 22번은 요지 문제고요. 23번은 주제 문제고요. 24번은 제목 문제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중심 내용 직접 파악이에요.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야? 이걸 직접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 중심 내용이라는 게 뭐냐? 중심 내용은요, 첫 번째,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설명을 중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중심 내용은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가 인과관계가 중심 내용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22번 요지 문제나 23번 주제 문제나 24번 제목 문제를 풀 때 항상 우리는 중심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찾아야 되냐면 대상과 의견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알겠어? 그러면 왜 세 가지 다 중심 내용 직접 파악인데 왜 어떤 문제는 요지고 어떤 문제는 주제고 어떤 문제는 제목이냐면 중심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요지 문제는 중심 내용을 우리말 문장으로 써놓은 거고요. 주제 문제는 중심 내용을 영어 명사로 써놓은 겁니다. 제목 문제는 중심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써놓은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22번 요지 문제는 자, 중심 내용이 우리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야. 중심 내용이 대상과 의견, 원인과 결과일 때 자, 요지 문제 정답 대상을 A, 의견을 B라고 했을 때 A는 B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오답은 자, 대상 대신에 엉뚱한 X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의견의 방향성이 전혀 엉뚱한 거 Y를 넣으면 오답이 되는 거고 원인 결과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이기 때문에 B하다. A 때문에 B하다. 단순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A 하려면 B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Practically anything of value requires that we take a risk of failure or being rejected. 사실상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는데 require 우리가 실패나 또는 reject 당할, 거절당할 리스크,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자, A가 B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A는 B를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A 하려면 B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A가 결과고 B가 원인을 나타내는 거고, 아, 이 글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즉, 자, anything of value,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This is the price we all must pay for achieving the greater rewards lying ahead of us. 이것은 price, 대가인데,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죠. 어떤 대가냐면 우리 모두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더 큰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떠한 더 큰 보상이냐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보다 큰 보상을 얻기 위해 우리 모두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입니다.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 그지? 세 번째 문장. To take risks means you will succeed sometime, but never to take a risk means that you will never succeed. A는 B를 의미한다.
결국 A하고 B는 같은 의미란 이야기지.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것은 당신이 언젠가는 성공한다라는 의미이고, 즉, 위험을 무릅써야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신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의미인 것이다. 네 번째 문장. Life is filled with a lot of risks and challenges. 인생이란 수없이 많은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and if we want to get away from all these, get away from 하면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다, 벗어나다는 뜻이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위험과 도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you will be left behind in the race of life.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당신은 뒤처지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문장. A person who can never take a risk can't learn anything. 위험을 무릅쓸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never take the risk to drive a car, you can never learn to drive. 차를 운전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당신은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없는 것이다. If you never take the risk of being rejected, 당신이 거절당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you can never have a friend or partner. 친구나 파트너를 절대 얻을 수가 없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by not taking the risk of attending an interview, 면접에 참석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됨으로써 you will never get a job.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 자, 일단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되게 쉬운 문제였고 첫 번째 문장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가 되겠죠. 23번 보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문장. Although individual preferences vary, touch is an important aspect of many products. 비록 개인적인 선호는 vary, 차이가 있겠지만, 자, touch, 촉감은, 자,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다? 촉감이다. 촉감은 자 비동사 is 다음에 an important aspect of many products 많은 상품의 중요한 측면은 뭐예요? 필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거죠. A는 B다. A가 뭐예요? 대상. B가 필자의 의견. 아, 첫 번째 문장이 뭐다? 주제문이구나. 중심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알겠니? 그리고 어떤 제품을 고려할 때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라. Consumers like some products because of their feel.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 제품의 feel, 느낌 때문에, 감촉 때문에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자, feel, 감촉은 결국 촉감을 얘기하는 거죠.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아, 똑같은 이야기네. 그죠? Some consumers buy skin creams and baby products. 어떤 소비자들은 스킨크림과 베이비 제품을 구매하는데 for their soothing effect on the skin. 저 soothe, 달래다, 위로하다, 진정시키다. 이 제품의 피부에 대한 진정 효과 때문에 결국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죠? 촉감을 얘기하는 거죠. In fact, consumers who have a high need for touch, 촉감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tend to like products that provide this opportunity.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촉감 얘기하는 거죠. When considering products with material properties, 물질적인 property, 속성을 가진 제품을 고려할 때, such as clothing or carpeting, 의류나 카페트와 같은 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제품을 고려할 때, consumers like goods they can touch in stores more than products they only see and read about online or in catalogs. 비교 대상, 비교 구문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을 확인해 보면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이 소비자가 매장에서 만질 수 있는 제품과 온라인이나 또는 카탈로그에서만 보고 읽을 수 있는 제품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만질 수 있는 제품을 더 좋아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야기한 건 인과관계, 촉감 때문에 제품을 선호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어려운 정답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자, 정답률 82%.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어. 그죠? 자, 그러면 촉감, 제품 선호,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보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 touch as an important factor for consumers가 되겠지?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제목 문제예요. 첫 번째 문장. In life, they say that.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they 나오면 그냥 people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Too much of anything is not good for you. 어떤 것이 too much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은 당신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들어봤니? 네. 이게 무슨 뜻이야?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알겠어? 자, 두 번째 문제. In fact, too much of a certain things in life can kill you. 어, 인생에서 어떤 것이 너무 많은 것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y say that 사람들은 말하는데, water has no enemy. 물은 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Because water is essential to all life. 물은 모든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알겠어? 네 번째 문장. But if you take in too much water, 하지만 당신이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하게 되면, like one who is drowning, drown, 물에 빠지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당신이 물을 너무 많이 자, 들이마시게 되면, it could kill you. 물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문장. Education is the exception to this rule. exception 무슨 뜻이죠? 예외, 제외라는 뜻이지. 교육은 이러한 규칙의 예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규칙은 뭘 얘기하는 거지? 앞에서 이야기한 거? 과유불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교육이 되겠고, 자, 요거 의견을 나타내는 거죠. 즉, 교육만큼은 과유불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당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네, 그지? 여섯 번째 문장. You can never have too much education or knowledge. 당신이 너무 많은 교육이나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현실은 most people will never have enough education in their lifetime. 평생 동안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교육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8번 문장. I'm yet to find that one person who has been hurt in life
by too much education. 자, 요거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have to 부정사나 be to 부정사는 의무를 나타낼 때가 있어.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자, 의무를 나타내는 have to나 be to 사이에 아직이라는 yet이라는 부사를 끼워 넣으면 무슨 뜻이냐면 아직 뭐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부정어는 없지만 부정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다시 나는 아직까지 that 이하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자, 근데 뭘 찾지 못한 겁니까? 인생에서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 상처받은 다치게 된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여기서 대신 지시 형용사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죽거나 다친 사람 아직 못 봤다. Rather, 오히려 자, 얘는 반드시 앞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에 A 문장에는 부정이 나와요. 부정. 아니다. 그 다음에 rather 뒤에 B는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의미는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가 아니다. 오히려 X는 플러스이다. 같은 의미라고. 알겠어? rather 대조적 재진술이다. 아직까지 살면서 공부 많이 했다고 죽거나 다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casualties를 보게 된다. casualty는 사상자,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resulting from the lack of education, 교육 부족으로 인한 자, result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첫 번째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in이라는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올 때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요.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올 때는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result from은 어디에서 비롯되다, 유래되다 이런 뜻이고요. result in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야기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of education이 원인이라는 뜻이죠. 다시 오히려 우리는 교육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보게 됩니다. You must keep in mind that 당신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필자의 의견을 명시하는 거죠. Education is a long-term investment of time, money and effort into humans. 교육이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인간에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대상, 의견, 다시 주제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1번. No, all play and no work makes Jack a smart boy.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잭이라는 사람을 똑똑한 소년으로 만든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놀기만 해라. 이거 공부하지 말고 놀기만 하는 이야기지? 반대 얘기네, 그지? 2번. Too much education won't hurt you. 너무 많은 교육이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답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30번은 밑줄 어휘 문제인데, 밑줄 어휘 문제는 반드시 모순된 말을 찾아야 된다. 즉,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찾는데, 앞뒤가 안 맞다라는 기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인 결과가 안 맞는 경우. 인과적 모순. 또 하나는 원인 결과 관계는 다 맞아. 그런데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안 맞는 경우도 있어. 인과적 모순은 미시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딱 보고 아 인과관계에서 모순되는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문맥적 모순은 그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게 모순되는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문맥적 모순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건 쉽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살펴봅시다. We often ignore some changes because they don't seem to matter very much in the moment. matter가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럼 인과적 모순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원인, 결과죠. 우리가 사소한 변화를 무시하게 됩니다. 결과. 왜냐하면 이 사소한 변화가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인. 자, 모순이 없죠? 이 글에서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사소한 변화를 무시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 그지? 두 번째 문장. If you save a little money now, you are still not a millionaire. 만약 당신이 지금 푼돈을 저축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백만장자, 부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푼돈 모아봤자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푼돈을 안 모으겠죠. 세 번째 문장.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오늘 밤 1시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한다면, señorita, 자, you still haven't learned the language. 당신이 여전히 그 스페인어를 배운 건 아닌 것입니다. 1시간 공부했다고 그 언어를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뭐 영어 공부하는 것도 별일도 아니겠지. 네 번째 문장. We make a few changes. 우리가 몇 가지 변화를 이루지만 but the results never seem to come quickly. 하지만 그 결과는 빨리 오는 것 같지 아니하고 and so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 자, 우리는 그래서 슬그머니 우리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인 결과. 모순 없죠? 아유, 하루에 뭐 단어 뭐 한 5개 외워봤자 뭐 그게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안 외우는 거죠. 나중에 밀어놨다가 많이 외워야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 다섯 번째 문장.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also makes it easy to break a bad habit. It 가짜 목적어고요. To break a bad habit가 진짜 목적어. in 오형식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make, 목적어, 형용사 보어 나오면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목적어가 형용사하게 된 것은 주어 때문인 거네. 인과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인과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변화의 느린 속도 때문에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이 쉬워진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니까 나쁜 습관을 깨는 게 쉽다? 인과적으로 모순되죠? 변화의 속도가 느리니까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힘들다라고 해야지 인과적으로 모순이 없겠지? 그러니까 3번 easy가 아니라 difficult나 hard, 어려운 자, 이런 말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률 70%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인과관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35번 보겠습니다. 원래 35번에 무관한 문장인데 요 시험에서만 특이하게 39번에 무관한 문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일단 35번, 지금 39번이긴 한데, 자,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무관한 문장을 정의부터 해보자. 어떤 게 무관한 문장이냐면,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우리는 무관한 문장이라고 하겠지. 그럼 당연한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대상이 다르거나 아니면 의견의 방향성이 다른 것이죠. 아니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원인이 다르거나 결과가 다른 것도 역시 무관한 문장이 되겠지. 결국 무관한 문장 고르기도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봅시다.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 여기까지가 주어져. Doesn't mean you are being dismissive or arrogant. dismissive는 무시하는 이란 형용사고요. arrogant는 거만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당신이 무시하거나 거만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래요. 자,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문장. It just reflects a hard fac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이 대상, 누군가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요. 이건 명백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there are limits on the number of people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or develop a relationship with.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어디에? 사람들의 숫자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 목적격 관계대명사 품이나 대시 생략된 구조고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거나 우리가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결과값은 뭐 때문이야? 우리 머리가 지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됐어요? 자, 세 번째 문장. Some scientists even believe that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The number of people with whom we can continue stable social relationships might be limited naturally by our brains.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믿고 있는데 사람들의 수, 어떤 사람들, 우리가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의 머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능의 한계 때문에 관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죠? 자, 네 번째 문장. The more people you know of different backgrounds, the more colorful your life becomes. 자,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표현이에요. 원래 정관사 더는 최상급 앞에만 붙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경우가 더 비교급 표현입니다. 자, 더 비교급 S1V1A, 더 비교급 S2V2B, A 하면 할수록 더 비하다는 뜻인데 이 말은 결국 A가 원인, B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의 인생이 더 화려해진다. 아,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즉, 지능의 한계 때문이라는 인과관계하고 아예 상관이 없죠. 네 번째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고요. 자, 역시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40번. 40번은 요약문 완성인데요. 요약문은 필자가 쓴 주제문입니다. 출제자가 쓴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결국 요약문에 A와 B를 채우는 게 자, 목표인데, 당연히 A하고 B는 뭐겠어요? 대상과 의견 아니면 원인과 결과 관계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요약문부터 한번 봅시다. While driving, 운전하는 동안에 people become A, 사람들은 A 하게 되는데 결과죠. Because they make P eye contact. 왜냐하면 사람들이 eye contact을 B 하기 때문에. 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운전할 때 eye contact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하겠죠. 뭐 eye contact 어떻게 해? 운전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자,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어떻게 되겠니? 아이 컨택을 안 하면. 말을 안 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 그치? 제각각 할 일 따로 하고, 그렇게 되겠지. 살펴봅시다. While there are many evolutionary or cultural reasons for cooperation, 비록 협력에 관한
수많은 진화적 혹은 문화적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The ey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operation. 여기서 means는 수단, 방법이란 뜻이고요. 눈이 가장 중요한 협력의 수단들 중 하나이고 and eye contact may be the most powerful human force we lose in traffic.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고 eye contact은 인간이 교통에서 상실하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아이 컨택을 못하게 되면 눈이라는 게 협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니까 결국에는 인과관계, 운전하면서 자, 시선을 안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그지? 자,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정답 한번 찾아보자. 자, A 자리에는 non-cooperative 지문에서 그리고 협력하지 않는다. 자, B 자리에는 자, 약한 B 자리에 little 들어가면 되겠죠? direct 직접적인 안 되고 regular 규칙적인 안 되고 자, 비협력적인 1번 uncooperative 1번이 정답이네? 너무 쉬웠는데? 알겠어? 자, 그 다음 41, 42번 논리정리 보겠습니다. 41번은 제목 문제고요. 42번은 밑줄 어휘 문제.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접근하면 돼요. 자, 중심 내용 파악하면 되고, 모순 찾으면 돼요. 어,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있잖아. 7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는. 듣기가 17문제고, 러닝 타임이 보면 거의 한 20, 맥시멈 한 23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70분에서 23분 빼면 47분, 뭐, 크게 보면 45분 정도 봅시다. 45분 동안 28문제 독해를 풀어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따지면 한 문제당 1분이, 한 문제당 1분 한 20초? 그 정도?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독해 문제가 45분 동안 28문제 풀면 또 안 돼요. 이것도 시간이 모자라, 은근히.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최소한 10문제 정도는 빼야 돼요. 10문제 빼고 나머지 18문제, 요거 빼고 18문제를 45분 동안 푸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 10문제는 왜 빼느냐? 이거는 사실은 듣기 할 때 해결해야 돼요. 음. 근데 만약 지금 듣기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듣기만 해야지. 근데 듣기가 이제 실력이 향상되고, 왜냐면 듣기는 그래도 쉬워, 독해보다는. 그러면 듣기 하는 23분 또는 25분 동안 중간중간에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10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듣기 하면서 푸는 문제들이 뭐냐면 1번,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18번 목적, 19번 신경변화,
20번 주장, 25번 도표, 26번 내용 불일치, 27번, 28번 실용문, 안내문,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43, 44, 45번 순서 장문, 순서 정하기, 대상 다른 거 고르기, 내용 불일치하는 거 고르기. 이게 딱 10문제거든. 요거를 듣기 하면서 사실은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 지금 말고 앞으로. 알겠어? 그러면 45분 동안 18문제를 푸는데, 18문제를 푸는데, 이것도 18문제도 순서대로 풀기보다는 여기 41번, 42번 논리작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리 푸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 왜냐하면 이거 뒤에 있다고 해서 앞에 어려운 문제 자꾸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뒤에 이거 풀 때면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미리미리 푸는 어떤 시험 보는 스타일을 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건 진짜 엄청 많이 모의고사 풀고 계속 확인하고 모의고사 풀고 확인해야 돼. 알겠어? 앞으로 모의고사 엄청 많이 풀 거예요. 진짜. 자, 지금 선생님이 21번부터 22, 23, 24번하고 그다음에 30번, 35번, 40번, 41, 42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지? 아홉 문제. 이거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순서예요. 사 40번, 41, 42. 요한문 안성. 아까 요한문 안성도 사실은 금방 해결되잖아. 문항별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수능이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능 방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29번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 이거는. 어법 문제는. 그건 논외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 푼 문제가 뭐뭐가 있지? 아니지, 그건 듣기 하면서 풀었다고 했을 때. 그건 너무 쉬워가지고 선생님이 설명 안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자, 아까 말했던 18, 19, 20번, 25, 26, 27, 28번, 그 다음에 29번 어법 문제까지 포함시키면, 그 다음에 43, 44, 45번, 11문제는 듣기 할 때 푼다고 쳤을 때, 연습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듣기 다 끝나고 나서 독해만 할 때, 자, 21번부터 24번까지, 그 다음에 30번, 35번, 40번, 41, 42번, 총 9문제 풀고 나면, 무슨 문제가 이제 나온 거지? 몇 번 문제? 안 푼 거지? 3, 44, 45는 풀었어. 듣기 할 때. 31번부터 34번,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해요. 그다음 36번부터 37번 순서 정하기, 38번부터 39번 문장 위치 구하는 삽입 문제, 총 8문제가 남은 겁니다. 어, 근데 그거를 왜 뒤에 푸느냐면 그 문제가 어려워. 사실상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워. 빈칸 순서 삽입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는 나중에 푸는 게 보다 시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어려운 문제부터 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 막 푸느라고 시간 다 잡아먹으면 뒤에 쉬운 문제는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 알겠어?
이렇게 스타일을 연습해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봅시다. Many high school students study and learn inefficiently because they insist on doing their homework whil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loud music. 아, 이 글의 중심 내용도 결국엔 뭐일 것 같아? 인과관계인 것 같지? 원인, 결과. 많은 고등학생들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결과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 그럼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고등학생들이 고집을 피우기 때문인데 그들의 숙제를 하겠다라고 뭐 하면서 TV를 시청하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를 하겠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즉, 숙제할 때, 공부할 때는 TV 켜놓지 말고 시끄러운 음악 듣지 말고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 These same students also typically interrupt. 방해하다는 뜻이야. They are studying with repeated phone calls. 반복적인 전화, trips to the kitchen, 부엌에 들락거리는 거, video games and internet surfing. 이런 것들로 자신의 학업을 방해합니다. 무슨 없죠? Ironically, 모순적이게도 students with the greatest need to concentrate when studying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야? 공부할 때 집중해야 할 가장 큰 필요성을 가진 학생들이 are often the ones who surround themselves with the most distractions. 본인 자신을 가장 많은 산만함으로 둘러싸는 학생들인 것입니다.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하는 학생들일수록 오히려 보면 공부하는 환경이 난장판인 경우가 많아. These teenagers argue that 이 10대들이 주장하는 바는 they can study better with the TV or radio playing. TV나 라디오를 켜놓으면 더 잘 공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없죠? Some professionals actually oppose their position.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그들의 입장을 반대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래. 산만하게 공부하는, TV 켜놓고, 라디오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자, 반대하는 게 모순인지 찬성하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죠. 뒤에를 봐야지 알겠지, 이거. 이런 걸 문맥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They argue that. 여기서 they는 누구냐? 일부 전문가들이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many teenagers can actually study productively under less than ideal conditions. 많은 10대들이 실제로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덜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왜냐하면 자, 결과 원인 They've been exposed repeatedly to background noise since early childhood. 여기서 they는 10대 청소년들이에요. 10대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배경 소음에 노출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조용한 상태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공부하면 오히려 공부를 잘 못한다. 계속 졸고 앉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다섯 번째 문장에 일부 전문가들이 10대들의 입장을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지. 지지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공부할 때는 TV나 라디오, 음악 이런 거 틀어놓지 말아야 된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 근데 일부 전문가들이
지지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필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필자는 이 전문가들에 대해 반박하는 건지 파악해야 되겠네, 그지? 그럼 조금 더 봐야 되겠네. These educators, 이 교육자들, 이 전문가들은 argue that, 주장하는데, children have become used to the sounds of the TV, video games, and loud music. become used to 명사 했을 때 이때 used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음, used to 부정사. 자, 이거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be used to 부정사는 수동 태 주어가 사용되다. 이때 to 부정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목적의 의미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다음 마지막에 be used to 명사나 동명사 나올 때 이때 used는 익숙한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사용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같은 표현이 accustomed가 있어. 이거 무슨 뜻이냐면 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러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아이들이 TV나 비디오 게임이나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절간같이 조용하면 얘네들 오히려 졸고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they also argue that 그들이 또한 주장하는 바로는 추가하고 있는 거죠. Insisting students turn off the TV or radio when doing homework. 여기까지 주어고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TV나 라디오를 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will not necessarily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not necessarly는 부분부정이고요. 그들의 학업적 성과를 반드시 향상시키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번 문장. This position, 이런 입장은 is certainly not generally shared, however. 격점 나왔죠? 하지만 이런 입장, 이런 전문가들의 입장이 확실히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 청소년들과 그 다음에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은 뭐예요? 반박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 자, 숙제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42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약간 문맥적 모순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약간 좀 난이도가 어려웠죠? 이 글의 제목은 공부할 때는 산만하게 하면 안 된다. 2번 Studying with distractions. 자, 산만하게 공부하는 거 is it okay? 괜찮은가? 안 괜찮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 뒤에
31번부터 34번, 36번부터 39번까지는 일요일 날 할게요. 알겠습니까?